지난번 융TV에서 그런 주제를 다뤘었죠. 잘 먹어야 남들보다 잘 뛸 수 있다. 반응이 꽤 괜찮아서 조금 더 연관해서 오늘 해보려고요. 오늘은 잘 자야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축구교육 방송 융TV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축구계에서는 자는 것, 그러니까 수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충분히 잠을 못 자면 안 좋은 걸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많이 자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밤새고 났는데 그 다음날 훈련장에서 날아다니는 선수들도 종종 있었으니까. 실제 예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조지 베스트가 한 말인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내가 자는 동안에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밤새 뭐 펍에서 술 먹다가 훈련장 나와서 잘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또 스포츠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수면, 그리고 나아가 수면의 질은 경기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1990년대 중반 친구 회사 슬럼버랜드의 영업사원인 닉 리틀헤이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에게 숙면이 정말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연한 만남 때 역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또 감명을 받은 퍼거슨 감독이 리틀헤이즈를 훈련장으로 초대해서 선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몇 선수가 흥미를 좀 보였고, 리틀헤이즈는 선수들에게 숙면을 돕는 맞춤형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효과가 또 보이면서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한 잉글랜드 대표팀은 아예 리틀헤이즈를 세계 최초의 수면 코치로 영입을 해버렸어요. 덕분에 리틀헤이즈의 명성은 날로 높아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제는 뭐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이런 세계적인 구단에서 리틀헤이즈의 수면 과학에 대한 조언을 받아 선수들에게 최신식 수면 장치를 제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계에서 수면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우리 융TV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사우스햄튼은 경영과 영입을 관리하는 자신들의 자체적인 스페셜 데이터 팀인 블랙박스 팀에서 여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팀 이름이 블랙박스예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블랙박스 팀의 치프 풋볼 사이언티스트 알렉 그로스를 필두로 수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하루만 잠을 설쳐도 면역 기능이 팍 떨어지면서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불면이 64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온몸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신체 밸런스도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인대와 부상 확률이 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찾아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이런 연구 결과를 곧바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사우스햄튼 선수들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본인의 수면량을 체크를 했고요. 수면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 선수들은 팀 차원에서 아주 디테일한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이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 목록과 또 맞춤형 베개와 이불, 심지어 수면에 도움이 되도록 체온 유지 기능이 있는 잠옷까지 구단에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 싶네요. 어디서 살 데 없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낮에 불필요한 낮잠을 예방하기 위해서 졸림 방지용 우유 성분이 들어간 프로틴 음료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보통 많이 자버리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낮잠 좀 제어하라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게리 몽크 감독 아시죠? 게리 몽크 감독이 수완지 시절에 하루 오전 오후, 그러니까 2회, 우리 말하는 그 두탕 훈련을 진행할 때 사이 시간에 선수들이 낮잠을 좀 자야 되니까 이 낮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산소 함유량을 높인 특수 제작된 침대방을 클럽하우스에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산소 함유를 높인 그런 특수방, 이런 것들을 축구는 아니고 이 야구 쪽에서 SK 야구단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맨시티 역시 눈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연두색 벽지와 침구류가 설치된 침대방을 클럽하우스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연두색이 눈의 피로를 좀 줄이고 아늑하게 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과 경기를 했었던 멕시코 대표팀 오소리오 감독은 데이터, 영양, 첨단 스포츠 테크놀로지 요소들을 대표팀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는 대표팀 선수들의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퍼거슨 감독에게 직접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기 형이 누굴 소개시켜줬냐? 맨유의 스포츠 사이언티스트죠. 트롯 박사를 딱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트롯 박사는 멕시코 선수들의 질 높은 수면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뭐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첫 번째, 선수 개별 맞춤형 침구류 지급. 이건 앞선 팀들도 했으니까. 두 번째, 침실 온도는 수면에 최적화된 18도. 세 번째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 절대 금지. 네 번째, 경기 후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위한 체리가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게 한다. 이 체리 속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이런 사례를 통해 세계 최고의 수면 과학자가 된 리틀헤이즈가 말했습니다. 2014년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의뢰를 받았었는데, 조치를 한 이후에 선수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수의 키와 몸무게, 부상 이력과 신체적 특징,
특징, 나이, 그리고 심지어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친구류를 세팅한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아구에로가 그렇게 맨시티 초반 때 밤중에 잠을 자주 깼는데 남미 태생이 지구 반대편인 맨체스터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유가 남미 사람들은 보통 늦은 시간, 밤 11시에도 저녁을 먹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영국 와서도 먹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건 당연히 숙면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면은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회복은 훈련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실제로 K리그에서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쭉 이렇게 떨어지거나 혹은 부상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는 빈도를 제 주위에서 종종 봤습니다. 육아가 제일 빡세지 진짜. 낮잠을 자는 게 좋다, 안 자는 게 좋다, 이런 의견에 대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더 적합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겠고요. 본인만의 이상적인 루틴을 이미 만들었다면 그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다만 수면과 식사, 생활, 훈련 이 중 어느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즉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선수들의 부상 부위를 직접적으로 낫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선수들의 숙면을 돕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죠. 잘 자면 회복이 빨리 됩니다. 회복이 잘 되면 그만큼 다칠 우려도 줄어듭니다.